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 중에서 변위와 위치와 변위를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 우리 차분과 미분을 정의해서 속도나 가속도를 정의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것을 차분과 미분을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다른 책에서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리미트 델타 t는 0으로 보내고 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차분 시간 간격이 델타 t는 t 프라임 마이너스 t 동안에 물체가 변이 델타 r은 r 프라임 빼기 r만큼 이동했다고 한다면 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v는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사실은 차분이란 얼마든지 길어도 좋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속도가 더 빨리 갔다 더 느리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 속도는 사실은 평균 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차분이 미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 그냥 속도라고 얘기하고 또는 구태여 이거를 순간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건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다릅니까? 근데 차분이 미분이 됐다. 미분은 뭐가 다른 거예요? 제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r이 우리 dt도 미분이고 dr도 미분이다. 미분이 뭐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차분이었습니다. 차분은 차이일 뿐이죠. 시간의 차이분의 그다음에 변위의 차이인데 이게 좀 작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작아요? 제곱하면 0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속도는 그래서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물리에서는 빠르기를 표시하는 거에 속도와 속력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속력은 어떤 것이냐면 속력은 스칼라형인데 무엇으로 정의되냐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의 거리입니다. 우리 간거리 했었죠. 빙빙 돌아가면 전체 경로의 거리를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델타 s는 이거는 나중에 위치에서부터 처음 위치를 뺀 것인데 여기 이동한 거를 갖다가 그 거리를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s 프라임 빼기 s만큼 이동하면 이때 평균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분으로 되면 이거를 순간 속력 또는 그냥 속력하는데 dt분의 ds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 변위와 거리 할 때하고 속도와 속력을 비교해서 한다면 거리와 변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거리는 뺑뺑 돌아간다면 변위는 쫙 그린 거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게 속력이고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였습니다.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거리가 항상 변위의 크기보다 같거나 큰 것처럼 여기서 델타 t는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s가 델타 r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속도,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호는 근데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미분이면 또는 이동하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두 개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인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dt분의 ds가 dt분의 dr의 크기와 같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그래서 이거 순간 속도일 경우에는 항상 속도의 크기는 속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속도도 비슷하게 정의됩니다. 가속도는 아까 속도 정의할 때 변위 자리에 무엇이 오는 거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가 변할 때예요.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속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를 델타 v라고 한다면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습니다. 이건 차분입니다. 시간의 차분, 속도의 차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입니다. 그냥 가속도 또는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차분이 미분이 되는 것입니다. dt분의 dv 하면 이게 가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런 거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두 미분의 b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v가 시간의 함수면 그것을 t로 미분한 도함수를 구한 것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했죠. 두 가지가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위에서부터 속도 구하고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미분들의 비라고 생각해도 좋고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량, 변위도 벡터고 속도도 벡터고 위치 벡터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인데 자, 이런 것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위치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물체가 원점에서 어느 쪽을 향하는지만을 가르쳐 줍니다. 물체가 지금 원점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 원점이 있죠. 물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의 방향은 자, 이런 방향이죠. 지금 사람이 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치 벡터는 어때요? 위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위치 벡터의 방향은 어떠냐면 바로 무엇을 알려줍니까? 위치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고 무엇만 알려주냐면 원점에서부터 어떤 방향에 있는지. 원점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점을 여기다 한다면 위치 벡터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의 방향이란 원점에서 어디에 있는지만을 알려주는 것이지 물체가 어떻게 운동했는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변위 벡터의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변위 벡터의 방향이 바로 알려주죠. 그래서 R에서부터 R'을 이렇게 옮기면 변위 벡터가 이거였습니다. 이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과 같으냐면 물체의 이동 방향과 같습니다.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변위 벡터의 방향이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속도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변위 벡터의 방향이 물체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데 속도 벡터는 물체의 이동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벡터에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된 거죠. 네, 미분이라면 dt분의 dr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벡터식이 있다면 a라는 벡터가 b라는 벡터에다 뭘 곱했어요? 알파라는 스칼라를 곱했다고 한다면 어떤 벡터에다 이렇게 스칼라를 곱하면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근데 여기서 속도 벡터는 어떤 겁니까? 델타 R, 변위 벡터에다 무엇을 곱했습니까? 델타 t분의 1을 곱했습니다. 델타 t분의 1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변위 벡터하고 속도 벡터는 방향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벡터 V의 방향은 변위 벡터 방향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변위 벡터 방향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 벡터도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보죠. 가속도의 방향. 이거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속도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속도의 방향의 변화량이죠. 속도에 그래서 나중 속도의 방향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속도의 방향은 어때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물체가 지금 직선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면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웁니다. F는 ma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여기서 F란 뭐냐면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이 이게 F는 ma 했으면 m은 스칼라니까 어떻습니까? F의 방향과 A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 자,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중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는 뭐예요? 변이 벡터, 속도 벡터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선 운동할 때 우리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방향을 정하는데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몇 가지 경우를 보겠어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속도의 방향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V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뭘 나타냅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V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V가 0보다 크면서 A가 0보다 크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근데 V가 0보다 큰데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더 느리게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V가 0보다 작으면서 A가 0보다 크다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느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V도 0보다 작고 A도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점점 더 빨리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원운동의 경우는 어떠냐? 원운동의 경우에는 저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는 원운동할 때 지름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접선 방향이죠. 이 접선 방향은 무엇과 같으냐면 변이 벡터의 방향 또는 속도 벡터의 방향이 접선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원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운동할 때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